네, 그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전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것도 뭐 기록이라면 기록인데 그 검찰은 14일 그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그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갖다 바친 혐의인데요. 그 두 사람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그 현금을 떼내서 문고리 3인방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이 이병기 씨인데 이병기 씨도 조사 중에 긴급 체포가 됐어요. 아하. 곧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심리 중에 그 이병기 전 원장이 불안 증세를 보여서 체포한 것 같다고 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요? 네,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확인됐어요? 조선일보 보도는 확인해야 돼요. 했으니까. 네. 예. 어쨌건 이병기 전 원장이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예.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병기 전 원장한테. 그 이전에는 월 5천만 원씩 줬는데 왜 이병기 국정원에서는 월 1억씩 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병기 전 원장은 금액을 올려달라는 청와대 요구가 있었다. 어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빙고. 그냥 큰건 나왔네요. 네, 이미 다 불고 있는 상태여서 네,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여지없이 예. 네, 다 지금 불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 군에 있을 때 이병기는 군 출신 아닌가요? 이병기 국정원장이 군 출신인가요? 아니네요. 이분들은 군에 있으면 주특기가 나팔수였었는데 계속 불어요. 네, 그렇군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불어라.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박근혜 정부 그 국정원장 3인이 전부 다 구속될 상황이고 예. 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은 이미 구속이 됐죠. 아까 이명박 정부도 전원 구속됐죠. 아니요, 한 명 남아 있어요. 누구요? 김성호 국정원장이 남아 있습니다. 김성호 국정원장이 그만두고 네, 원세훈이 등장을 했죠. 2009년 2월이요. 예. 네, 김성호 2009년 국정원장은 법무부 장관에 있다가 네, 넘어가고. 참여정부 때 예. 법무부 장관 지내시다가 네, 국정원장으로 됐는데 예. 네, 그러고 나서 얼마 마음에 안 있다가 들었죠. 네, 촛불 집회가 나고 막 그러니까 원세훈이 등장을 해서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네, 온갖 불법 행위들이 자행이 됐습니다. 불어라. 네, 다 불고 있어요 지금. 나팔을 불어라. 예, 참 훌륭한 국정원장들이에요. 예? 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다 부는 거죠. 아 그렇죠. 뭐 잘못 있으면 불긴 하는데 애초에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아니요, 이런 들어가면서 생각도 문을 드네요. 열면서 불어요. 그렇죠, 무슨 철학도 신조도 없는 거예요. 네, 예. 그 뭐 참군인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던 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을 그냥 불었죠. 네, 거의 들어가자마자 예, 그랬다고 윗선에 하는데. 지시가 있었다. 자, 네, 다음 그렇습니다. 뉴스. 그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연예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 문건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갈수록 이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죠. 네. 임태희 실장은 뭐 아시겠지만 MB맨으로까지 불리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최측근 인사로 분류가 됐는데 경향신문은 2011년 7월 무렵에 그 국정원이 작성한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 좌파 연예인의 등록금 불법 시위 참여 제어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등의 문건을 확인한 결과 그 임태희 비서실장과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 그리고 아하.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등이 문건을 보고받은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그 반값 등록금 실현 요구를 비롯한 그 정부 비판적 사회 활동을 해오던 배우 김여진 씨, 김규리 씨, 아하. 그리고 방송인 김미화 씨, 가수 고 신해철 씨, 그리고 윤도현 씨 등의 연예인들을 강경 좌파로 분류를 하고요. 그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출연 중이거나 출연이 예정된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등의 공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네 공약을 지키라고 하는 게 그 대선 공약이에요? 네, 대선 공약이었죠. 17대 때고 내가 주장했던 건데 그걸 또 가져갔다고 차용을 한 거예요? 그거 하지도 않았잖아, 그러고. 하지도 않았죠. 예. 그래서 뭐 그때 뭐 거짓말 논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대통령이 뭐 난 뭐 그런 적 없다 뭐 그렇게.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정봉주가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는데 존경한다. 이쯤 됐을 거네요. 뭐 그렇게 되면은 허위사실 유포. 그렇죠. 정봉주를 되는 존경해서 감옥에 보내겠다. 위대한 네, 정치를 그렇군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위대한 방송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어디 지금 집에 가요. 정치 방송인이라 그러고 있어. 네,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정상근 기자님 우리 같은 정씨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연관은 미워해요. 없습니다. PD가 오늘 아주 진중하게 쳐다보네. 네, 원래 우리 PD가 그 철씨예요.
졸랑졸랑 대는 비디 선생. 아 그러세요? 전혀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데요. 예, 다음 뉴스. 네, 그 아울러 원세훈 국정원이 MBC가 준비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특집 방송에 불방하라 이런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라는 보도가 방송하지 나왔습니다. 마라? 네. 아하. 2010년 5월인데요. 그 MBC 시사 매거진 2580 예. 프로그램 아시죠? 네, 거기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에휴. 서거 1주기 특집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는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시점이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 참여정부 내각에 참여를 하셨던 그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예. 뭐 사실 그 노 전 대통령 서거 방송과 이 선거가 좀 무관한데 뭐 설령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치면은 이 국정원이란 조직이 예. MBC에 직접 MBC 임원한테 직접 예. 그 원세훈 원장님 등 우리 원 지휘부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압력을 넣은 게 오히려 더 심한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더 웃긴 거는 이를 충실히 이행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인데요. 예. 김재철 사장은 이 프로그램을 불방시키려고 그 당시 지방선거를 여권대 노무현의 선거로 규정을 한 다음에 그 이번 선거는 노무현의 졸개들이 대거 수도권 전면에 나섰다. 공영방송을 자칭하는 MBC가 선거가 코앞에 왔음에도 대대적인 노무현 특집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진짜 뇌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러게요. 자, 아니 상식적으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논리가 이해가 돼요? 잘 통하지 않죠. 잘 통하지 않아서 내부에서도 그렇게 뭐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국정원은 이 방송을 못하게 계속 막으려고 움직였던 했고. 정황이 있고 예. 김재철은 간부들에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는데 방송은 나갔습니다. 네, 아니, 제작진들이 이걸 김재철 씨 뚫어낸 이런 거죠. 분들은 머릿속 들여다보면 아무 생각 대잔치 아무 생각이나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검사가 김재철 전 사장을 조사를 했을 때 예. 어떻게 기자 PD들을 샌드위치 만들려고 이렇게 보내는 게 좀 모욕적인 행위 아니냐라고 예. 물어봤을 때 김재철 사장이 했던 말이 김재철 전 사장이요. 네, 전 사장이 했던 말이 김재철 씨. 김재철 씨, 예. 네, 김재철 전 사장이 했던 말이 샌드위치 만들면 재밌다라는 얘기를 해서 어안을 좀 벙벙하게 만들었죠. 징역 가도 재밌는데. 김재철 씨 징역 가세요. 징역 가도 재밌어요. 경험자가 얘기하니까 예, 제가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재밌어요. 네. 예, 가서 조폭들한테 한 대씩 두들겨 맞고 네. 재밌어요. 아, 네네. 예, 저는 그런 가지 않을 일은 생각인데. 없어요. 그런 일 없고 네. 징역 가서요. 꿰면 이거 바느질해도 재밌고요. 네. 뭐 이렇게 뭐 만들어도 재밌고요. 설거지하는 것도 재밌고요. 빨래하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징역 가면. 어쨌건 뭐 지금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는데 예. 뭐 검찰이 추가로 더 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오민석 부장판사가 기각시켰죠. 판사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부역자예요? 그냥 단지 기억력이 나쁜 것뿐입니다. 오민석 부장판사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원세훈 국정원장 노무현 대통령 다큐 불방하는 거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어떤 정치 철학가가 이런 얘기했어요. 민심을 거스리는 자 역사의 칼을 맞는다.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바이 철학자. BJ. BJ. 예. BJ 봉주. BJ 비디오 자키 막 이런. 네. 농담이었습니다. 개그가 많이 늘었는데 후진 개그만 해요. 그러게요. 여기서 잘 안 먹히네요. 자, 다음 뉴스. 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해법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수기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예. 일단 뭐 단기적 대책으로 부동산에 붙은 불을 끄긴 했는데 그 핵심은 부동산 보유세다. 뭐 이런 지적은 계속 있었거든요. 마지막 종착점이 보유세다. 네, 아무래도 집값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음. 근데 조심스러운 게 뭐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를 추진을 했다가 정작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분들로부터도 세금 폭탄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말려서 뭐 강하게 좀 비판을 받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 뭐 더불어민주당은 이 증세가 그 대부분 국민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그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했던 것처럼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일단 올해 중에 조세재정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시키고요. 예.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해서 뭐 여러 증세 방안을 논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세제 개편안을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좀 크리티컬 아주 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민주주의 한번 좀 던져보는. 네, 뭐 물론 이제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결과를 놓고 좀 아쉽다는 분들도 있고 뭐 예. 그랬지만 일단 뭐 과정 자체는 그럼요. 그동안 이제 보지 못했던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기민주주의가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우리가 바람이 있고요. 민주주의 하지만 사실 민주주의 실천하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사실 좀 어렵죠.
그리고 민주주의 초중고등학교 때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네, 민주주의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토론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냥 투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예. 그렇게 배웠는데 참 네. 대단한 민족이에요. 민주주의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촛불 들고 그 민주의 광장으로 나오는 거 보면 네, 정말 그것도 대단한 민족이에요. 촛불뿐만 아니라 뭐 87년까지 넘어가면은 예. 네, 정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네, 그런 셈인 것 같아요. 왜 87년으로만 넘어가요? 80년 광장항쟁으로도 넘어가야 되고 60년 그렇죠. 4.19로도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4.19도 있었고 1919년 3월 3.1 운동도 3.1운동으로도 있었고. 넘어가야 네. 되고 그 전에 뭐 없나 역사가 짧았고 여기까지. 네, 어쨌건 예. 유구한 역사가 자, 있습니다. 이훈님 오늘 처음 듣는데 말씀하시는 게 시원시원하시네요. 아니 어디 이민 갔다 오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요? 아, 요즘 대세가 정치쇼에 대세가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입에 네. 아니 귀에 가시가 돋친다. 아, 귀가 간지러운 게 그것 때문이었군요. 가시가 돋치면 간지러워요? 네? 아니요. 안 뭐 들었어요? 농담이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아, 자주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일하는 그럼 중이라 마지막. 생방은 못 듣지만 마지막. 네, 배우 고 김주혁 씨 부검 결과가 네, 예. 국과수에서 나왔습니다. 어허. 결과를 보면 의아한 점이 좀 많은데요. 그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가 김주혁 씨를 부검한 결과 그 사고 당시 김주혁 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예. 됐습니다. 심장 이상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심근경색이 좀 의심이 됐었는데 그 심장 이상과 관련해서도 그 국과수는 심장 동맥 손상 그리고 혈관 이상, 뭐 염증 등을 발견하지 못해서 어허. 뭐 심장 전도계의 이상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 미국으로 빠지네요. 네, 뭐 사망 원인은 머리뼈 골절 등 머리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예. 거는 좀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이 국과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신체에 남아 있는 부분으로 그 병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신체적 이상이 없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네, 신체적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차량 결함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에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G바겐이라고 하는 그 차량, 벤츠 차량. 네, 그 블랙박스가 공개가 됐는데 예. 이 보면은 차량이 거의 멈춰 섰거든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차량이 빠르게 앞으로 튀어나가서 그대로 이제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저도 봤어요 어제. 네네. 근데 좀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예, 블랙박스가 그리고 이제 네. 녹음 기능은 꺼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아, 예, 때문에 소리는 안 나왔죠. 예, 그래서 그 기능을 볼 수가 없었는데 원인을 그럼 계속 어떻게 지금 중단하나요? 아니면 계속 찾나요 원인을? 계속 찾고 있어요. 일단 뭐 예. 차량 결함에 대해서 좀 찾고 있다고 하고 예. 네, 뭐 다른 신체적 이상이 있었는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윤 죄송합니다. 이민 간다 하더라도 챙겨 듣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이민 갔냐라고 하는 농담을 개그로 던졌더니 다큐로 받으시네요. 권상부님 61세 남자입니다. 이렇게 속이 시원하게 하는 방송은 없습니다. 예, 노벨 방송상 곧 탈 겁니다. 노벨 방송상이요? 부장이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예.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병기 전 원장한테. 그 이전에는 월 5천만 원씩 줬는데 왜 이병기 국정원에서는 월 1억씩 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병기 전 원장은 금액을 올려달라는 청와대 요구가 있었다. 어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빙고. 그냥 그건 다 나왔네요. 네, 이미 다 불고 있는 상태여서 네,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여지없이 예. 네, 다 지금 불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 군에 있을 때 이병기는 군 출신 아닌가요? 이병기 국정원장이 군 출신인가요? 아니네요. 이분들은 군에 있으면 주특기가 나팔수였었는데 계속 불어요. 네, 그렇군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불어라. 그렇죠. 그 어쨌거나 지금 박근혜 정부 그 국정원장 3인이 전부 다 구속될 상황이고 예. 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은 이미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도 전원 구속되신 적도 없는 거예요. 네, 예. 그 뭐 참군인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던 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을 그냥 불었죠. 네, 거의 들어가자마자 그랬다고 윗선에 하는데. 지시가 있었다. 자, 네, 다음 그렇습니다. 뉴스. 그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연예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 문건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갈수록 이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죠. 네, 임태희 실장은 뭐 아시겠지만 MB맨으로까지 불리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최측근 인사로 분류가 됐는데 경향신문은 2011년 7월 무렵에 그 국정원이 작성한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 좌파 연예인의 등록금 불법 시위 참여 제어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등의 문건을 확인한 결과 그 임태희 비서실장과 됐죠. 아니요 한 명 남아 있어요. 누구요?
김성우 국정원장이 남아 있습니다. 아 김성호 국정원장이 그만두고 네, 원세훈이 등장을 했죠. 2009년 2월이요. 예, 네, 김성호 2009년 국정원장은 법무부 장관에 있다가 네, 넘어가고. 참여정부 때 예. 법무부 장관 지내시다가 네, 국정원장으로 됐는데 예. 네, 그러고 나서 얼마 마음에 안 있다가 들었죠. 네, 촛불 집회가 나고 막 그러니까 원세훈이 예. 등장을 해서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네, 온갖 불법 행위들이 자행이 됐습니다. 불어라. 네, 다 불고 있어요 지금. 나팔을 불어라. 예, 참 훌륭한 국정원장들이에요. 예? 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다 부는 거죠. 아 그렇죠. 뭐 잘못 있으면 불긴 하는데 애초에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아니요, 이런 들어가면서 생각도 문을 드네요. 열면서 불어요. 그렇죠. 무슨 철학? 네, 그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전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것도 뭐 기록이라면 기록인데 그 검찰은 14일 그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그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갖다 바친 혐의인데요. 그 두 사람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그 현금을 떼내서 문고리 3인방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이 이병기 씨인데 이병기 씨도 조사 중에 긴급 체포가 됐어요. 아하. 곧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심리 중에 그 이병기 전 원장이 불안 증세를 보여서 체포한 것 같다고 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요? 네,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확인됐어요?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보도는 이렇게 확인해야 보도를 돼요. 했으니까. 네. 예. 어쨌건 이병기 전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 그리고 아하. 박범은 교육문화수석 등이 문건을 보고받은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 문건을 보면 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그 반값 등록금 실현 요구를 비롯한 그 정부 비판적 사회 활동을 해오던 배우 김여진 씨, 김규리 씨, 아하. 그리고 방송인 김미화 씨, 가수 고 신해철 씨, 그리고 윤도현 씨 등의 연예인들을 강경 좌파로 분류를 하고요. 그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출연 중이거나 출연이 예정된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등의 공작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네 공약을 지키라고 하는 게 그 대선 공약이에요? 네, 대선 공약이었죠. 17대 때고 내가 주장했던 건데 그걸 또 가져갔다고 차용을 한 거예요? 그거 하지도 않았잖아 그러고. 하지도 않았죠. 예. 그래서 뭐 그때 뭐 거짓말 논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대통령